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2년 9월 9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는 오너스컵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또 특별 경주도 한 경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 경마보다는 일요 경마 쪽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먹을 것도 많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상 경주까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기수들이 부산에 좀 내려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오너스컵 대상 경주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산볼 마필들이 훨씬 더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볼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제가 이제 초두에 이제 적중 내역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는 대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간단하게 마무리, 요 정도로만 하고, 지난주 완벽하게 이겼고, 일요경마의 후반부 승부처에서 멋진 적중이 나왔으니까, 이번 주도 일요경마 후반부는 강타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잃으신 분들은 강타에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 역전의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만큼 후반부에 제가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후반부에 그만큼 또 남들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타를 믿고 오신다면은 충분히 이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전반적인 일요경마의 편성은 토요경마보다는 편성 자체가 좀 더 먹을 게 많고 어렵고, 또 배당 자체도 중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 포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멋진 태승을 위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에서는 일단 가장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은 이번 대번 승리라는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주 때 다소 밋밋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초반에 선행력을 끌어내자 종반 탄력이 급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며, 자, 승권전에 1400m에 바로 올려붙여서 그런지 거리 적응력에 실패를 했던 마필이에요. 이번에 이제 거리가 1200으로 줄어들었죠. 1200으로 줄어들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대번 승리. 자, 초반에 선행은 이 편성에서는 1번 인천브루스가 나갑니다. 1번 인천브루스가 선행을 비교적 편하게 나가는데, 2번 대번 승리 역시도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권 인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1번 인천브루스나 2번 대번 승리, 이런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뭐야? 이 출전마 2번 편성 자체가 뚝심형 마필이 없어. 뚝심이 우수한 마필, 즉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이 없는 편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1번 인천브루스라든지 2번 대번 승리라는 마필이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이 뚝심형 마필들이 없는 편성을 만나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들 마필들이 또 능력상으로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권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인천브루스 역시도요, 지난번 경주가 이제 공백을 갖고 출전을 해서, 자, 선행이 아닌 선입전개를 펼쳤습니다. 선입전개를 펼치고도 나름대로 종반 뒷심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말걸음을 보여줬다. 1200, 1300도 다 뛰어본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선다면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인천브루스도 이 편성에서 낸다. 그러니까 2번, 1번이 어찌됐든 단통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될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요, 이 편성에서 될 수 있는 마필들을 딱 2두 정도로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마이에너지입니다. 대부분의 마필들이 추임력이 부족한 마필들 일색인데, 이 편성에서 그나마도 종반 뒷심을 발휘해줄 수 있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은 5번 마이에너지로서, 자, 이 선행력이 부족한 이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두 마필 중에서 한두가 부러진다면 그 틈새는 분명히 5번 마이에너지가 끌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 그 외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세지가 않다. 그래서 이 편성은 2번, 1번 단통에 5번 마이에너지의 막판 추임력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 2경주는 전개상 선두권의 마필들, 선두권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상대를 압도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행마들이 없고, 더군다나 종반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도 없는 편성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난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기대치를 갖고 싶은 마필은 2번 빅석세스라는 마필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할 생각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개상 이 빅석세스가 선행을 갈 가능성도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워낙에 느린 마필들 일색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지만 기습선행 가능성도 있고, 그나마도 종반 뚝심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지가 변수이긴 합니다만, 41조 이 신사병 마방은 이준철 기수가 갔죠. 이준철 기수가 갔는데 이 41조는 대부분이 500kg가 넘는 순말을 선호하는 마방이에요. 옛날 이종구 주교사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체구가 작은 마필들을 싫어해, 이 마방은. 그리고 체구가 큰 마필들을 좋아하고, 또 대부분의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끌어내는 순발들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이제 부음이라든지 41조의 그런 대표마가 있듯이 그런 유형의 마필들을 좋아하는 마방이 바로 41조인데, 자, 이번 이 빅석세스라는 마필이 바로 그런 유형으로 뛸 가능성이 있다. 이 편성에서는 2번 빅석세스가 전개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모든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 요놈을 충마로 인정을 하겠다. 자, 다음은 3번 올데이라는 마필입니다. 당일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지난번 경시에 급상승대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 하강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올데이가 많이 팔리긴 합니다만 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우위를 보여줬을 때 충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주력 정도로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지, 많이 써줘봐야 주력 정도지 충만으로는 불안한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9번마도 좀 불안하죠. 9번마도 직전에 이제 급상승대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날 대동천화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마필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이 좀 필요한 마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마필이고, 6번 팝스렉스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6번 팝스렉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유미라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베이당이 터진다면 6번 팝스렉스도 굉장히 좋은 냄새를 맡고 있는 마필이다. 유미라. 그런데 부담 없는 기승이 되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 마필은요, 실질적으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지속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 편성에선 추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6번 이 팝스렉스는 배당고 전력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 대동천하가 지금 아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9번 대동천하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 거냐. 지난번 같이 지난번에 그 능력 자체를 예전의 능력으로 복귀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번에 또 한번 이 능력을 그대로 끌어내줄지가 관건이긴 한데, 어찌됐든 9번 대동천하도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호 경주는, 2경주는 2번 빅서스의 3번 올데이가 단통입니다. 자, 그리고 2번만을 축으로 놓고 6번 팝스렉스의 이변 가능한 배당권 전력을 가져가고, 여기에 9번 대동천하 정도만 안정권으로 바친다면 1호 2경주는 충분히 적중할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2경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은 바로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1호제 3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그만큼 또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기도 합니다.
1번 대산여제입니다. 선행을 갈 가능성은 과연 누가 선행을 갈 것인지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1번 대산여제는 선행만은 아닙니다. 선행만은 아니고 손입형 마필로 보시면 돼요. 손입형 마필로 보면 되는데 1번 이 대산여제와 같은 마필은 이 편성에선 선행은 나서지 못하지만 따라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근강경주시 이렇게 괜찮은 능력을 보여주다가 꾸준하게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이렇게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데뷔전과 이전째에는 굉장히 잘 뛰었던 마필인데 이때 병력을 가졌습니다. 병력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강을 하고 근강경주시 지속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조정을 거쳤는데 추임력도 날로 신장되는 모습이고 기본적인 순발력, 베이스 자체를 안정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충만은 바로 1번 대산여제다. 자, 그래서 3경주의 충만은 1번 대산여제를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개각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2번 이 그린 에너지라는 마필인데 2번 그린 에너지. 요게 이제 선행을 갑니다. 선행을 가는데 이 마필도 꾸준하게 경주력 성장을 가져다 지난번 경주에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자,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직접 조정된 전력을 보여준 것이 계속적인 경주에서 경주력을 끌어내다가 지난번 경주시 무리를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경주력이 하강을 했는데 이번 그린 에너지도 이 편성에선 게이트가 외곽이 아니라 안쪽 게이트로 올라온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 2번 그린 에너지도 선행 후에 버티기 입상이 가능한 그런 전력으로 봐주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복병권 내지는 또 받치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자, 일단 그 중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놈은 6번 일려라는 마필이죠. 자, 6번 일려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마필 자체가 실전에서 걸음이 베스트로 나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지난번 경주시 이제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추임력을 끌어내서 그래도 출전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추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앞선에서 2번 그린 에너지가 부러진다고 할 것 같으면 6번 일려가 아베 기수가 끌고 올라오면서 막판 역전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 정도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 자, 그 외 마필들 다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읽어주긴 어렵고요. 자, 이번 경기는 그냥 1번 대산여제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2번 그린 에너지 1번, 2번 단통으로 승부를 하고 6번을 놓고 1번, 2번 정도만 가져가는 그런 간단한 유형으로 봐주고 싶은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전마들이 대부분의 이 편성도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입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신마들도 이제 9번 장산 같은 마필, 9번 장산 돌풍 같은 마필이 그나마도 가능한 마필인데 9번 장산 돌풍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 자체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문세용 한장입니다. 이 편성에서 안 되는 이유는 없어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데 과연 이번 경주시 신마의 전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왜 문세영 한장까지 기승을 시키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신영 마방 요즘 잘 나가는 마방이죠. 굉장히 마필 수급도 원활하고 또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14번 장산 돌풍이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이다. 이 장산 돌풍은 깍쟁이의 혈통이 같은 마필이에요. 그 아메리칸 리바이벌이라든지 이런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6번 1년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9번 장산 돌풍을 가져갈 것이냐. 1번, 2번 단통에 6번 1료와 9번
이 장산돌풍 중에서 한 마리를 여기에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니까 6번, 9번만 꼭 눈여겨보시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호제 3경주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안 보겠습니다. 저 싹 지워버리고요. 자, 부산교차 다음에 이제 1경주인데, 부산교차 1경주는 이제 신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밀어두고요. 다음은 1호제 4경주입니다. 자, 1호제 4경주. 요번 경주가 오늘 강타의 첫 번째 1호 경마 중배당 승부처예요. 여기서 1차적으로 승부를 한번 보자. 1호제 4경주. 기본적으로 봤을 때 1호제 4경주는 신마들이 포함을 한두가 포함을 하고 있지만 뭐 신마는 그냥 무난한 정도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1번 스피드 테크닉도 안 될 이유는 없고 그 다음에 또 12번 태양아라는 마필이 이 시정 마방에서 과연 정명승부를 띄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이 좀 필요한데 능력차가 한 5두 정도가 엇비슷합니다. 이 마필들 중에서 능력차가 미세하기 때문에 배팅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중배당이 가능한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중배당 승부처로 첫 번째 승부처로서 1호제 4경주를 한번 제대로 된 경주로 때려보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4경주 여러분들의 한번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강타가 자랑하는 부산교차 2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교차 2경주. 요 경주는 승부 경주로 해볼까 말까 많이 망설였던 경주입니다. 10번 하이터치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 자체는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선행은 3번 비바 타이푼이라 마필이 선행을 갈 가능성은 있지만 5번 남도태양도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어차피 그렇다면 3번 비바 타이푼은 일단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니까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누가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자, 먼저 3번 비바 타이푼입니다. 비바 타이푼 일단 선행을 가죠. 선행을 가는데 요 마필이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시 선행력을 끌어내니까 이전째를 맞이해서 선행력을 끌어내니까 추임력이 하강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건 기본마 패턴이잖아. 그럼 아직까지는 파워가 완비된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 이제 추임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왜? 근간 데뷔 후 두 번의 경주는 모두가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 일궈낸 능력인데 이번 편성에선 3번 비바 타이푼이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자, 병력 없이 3전째를 맞이하고 있는 성장마 단계에 있고 또 한 번도 선행을 나서지 못했던 그 마필인데 이번엔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면 3번 비바 타이푼은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3번 비바 타이푼은 일단 배팅권에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6번 영웅대로라는 마필입니다. 6번 영웅대로.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능력을 끌어내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지난번 경주 때도 이 간신히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의 특징은 안정된 추임력이 베이스입니다. 추임력 자체가 안정돼 있고 우수해요. 안정돼 있고 우수해. 이 추임력 자체가 굉장히 베이스로 안정되고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선행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레이스에서는 입상이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00m는 좀 불리할 수가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1200경주니까 6번 영웅대로가 그래도 입상권은 가장 안정적으로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에 10번 하이터치입니다. 요 마필을 강타는 축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축이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이렇게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는데 선행력과 추임력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마필.
이런 선취입력이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이런 마필은 우리가 파워감이 완벽하게 보강이 된 힘이 찬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10번 하이터치가 바로 이런 유형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은 추입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지난번 경주 때 보여준 추입력은 혼합 4군의 추입력이 아니라 혼합 3군이나 2군에서도 통할 수 있는 추입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하이터치는 이 편성에선 묻지마 강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교차 2경주는 10번, 6번 단통에 10번, 3번 정도 받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딱 두 방이면은 깔끔하게 교차 2경주는 적중이 가능한 그런 경주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배당판에서 어떤 놈이 팔리던 간에 강타가 요거 3마리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소신을 갖고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차 5경주인데, 일요 5경주인데, 일요 5경주도 신마들이 주류를 이루는 편성이에요. 신마들이 주류를 이루는 편성인데, 신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인 만큼, 이번 일요 5경주도 체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갑니다. 교차 3경주. 이 부산교차 3경주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4번 대호 패밀리 정도가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그 외의 마필들은 대부분이 느립니다. 그러면 4번 대호 패밀리가 편한 선행을 갔을 때 끝까지 버팅겨줄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면 되는 경주인데, 먼저 4번 대호 패밀리입니다. 선행력 여부와 상관없이 근강경주 시 계속적으로 추입력이 하강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어떤 유형이냐면 4번 대호 패밀리.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어떤 유형이냐면 실질적으로 이전은 뭐 볼 것 없이 근강경주 시 요렇게 하강을 했어. 그러니까 요렇게 하강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베이스가 이 정도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하강을 하고 한 번 끌어내고 그랬는데, 지난번 경주 때는 급하강을 했잖아. 급하강을 했는데 그 파강의 원인이 뭐냐면 선행력은 이렇게 여전히 선행력은 우수합니다. 선행력은 우수한데 추입력이 계속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하강을 하고 있는 거야. 추입력이 계속 하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1300과 1400에 대해서 거리 적응력이 좀 아직까지 미비하다. 미비한데 너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무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리 적응력이 완비가 안 된 것이 이 근강경주에서 이 추입력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마필이에요. 고로 이번 경시 4번 대호 패밀리가 선행을 간다면,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간다면 능력을 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선행이니까 급상승된 경주력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왜? 추입력이 너무 연속적으로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받치기밖에 안 되는 마필이에요. 4번 대호 패밀리는 받치는 정도, 최고 읽어줘봐야 받치는 이상은 안 되는 마필이다. 4번 대호 패밀리는 받치는 정도로만 읽어줄 수 있는 마필. 빼도 무방하겠는데 빼면 또 좀 싱겁죠. 그러니까 뺄 수는 없고, 자, 이 받치는 정도만 읽어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충만은 1번 푸른에너지를 푸른에너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에너지가 충만호는 팔릴 거예요. 당일 이게 이제 축이 배당판의 축이죠. 배당판의 축인데, 요거를 저는 1번 푸른에너지는 불안하다. 자르고 싶다. 불안하다. 안 보고 싶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앞말에 2세예요. 2세고 데뷔 전에 1200을 띄워봤어요. 그리고 이 띄워본 게 1200을 선입으로 띄워봤습니다. 그럼 이번 경주가 1500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게 외산마면은 요 말을 봅니다. 저는 이 1번 푸른해저를 보는데 이게 국산마예요. 국산마의 체구가 460kg대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앞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이 1500 늘어난 300m를 뻗팅겨줄 수 있겠느냐?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1번 푸른 에너지는 좀 회의적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1, 2전을 맞이하고 있는 그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이 거리가 200m 이상 1400이 넘어가면 중거리라고 그럽니다. 이 중거리로 넘어갔을 때 거리 경험이 미비한 마필들, 특히 2세 어린 마필들은 거의 거리 적응력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마필들이 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선행마일 경우, 두 번째는 외산마인 경우. 외산마는 뭐야?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니까 외산마는 2세마를 뛰어요. 그렇지만 국산마들은 철저하게 거리 적응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번 푸른 에너지가 이 편성에서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푸른 에너지도 받치는 정도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러면 4번 데오 패밀리도 받치고 1번 푸른 에너지도 받친다면 이번 경주 때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고로 이번 교차 3경주는 배당이 터질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성에서 요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마필들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 먼저 이 7번 천상지하라는 마필입니다. 천상지하라는 마필은 사실상 이 능력으로 보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마필 노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그 하강의 전력이 1500과 1300에서 보여줬던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발주 고착기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발주 고착기를 좀 보여줬는데, 이 마필 자체가 선행력이 완전히 부족했던 마필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간간히 선행력도 보여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발주가 어느 정도 매끄럽게 끌어주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마필로서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전 7번 천상지하가 그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 편성에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인데, 이 3번 뉴스카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3번 뉴스카이. 기복이 좀 심합니다. 기복이 좀 심한 마필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 이 편성에서 3번 뉴스카이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변의 소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싶은데, 5번 드림보드보다는 차라리 3번 뉴스카이가 이 편성에서는 이변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 그래서 이 3번 뉴스카이 정도를 가져가 봅시다. 그러면 이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배팅 전략이 중배당 이상을 노리면서 7번, 3번 쪽에 단통으로 승부를 하고, 여기에 4 놓고 3, 4로 해서 아예 1번을 빼버리시던지, 아니면 1 놓고 3, 4를 해가지고 이 1번 푸른해저를 가져가시던지, 4번, 1번 중에서 한 마리는 가져가야 됩니다. 얘도 선행으로서 불안하다고 그랬고, 얘는 안말로서 2세마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가장 그래도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놈이 3번 뉴스카이와 7번 천상지하라면 여기에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1번 푸른 에너지를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해서 7번, 3번 단통에 1 놓고 3, 7. 요 정도는 그래도 가져가면서 중배당 이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 6경주. 이번 1호 6경주는 1호 6경주 8번 와츠빌리지라는 마필, 와츠빌리지라는 마필을 배팅의 축으로 가져갑니다. 자, 일단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고 있고, 자, 마필 자체가 데뷔전이긴 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 이전째를 또 병력 없이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우창구 마망에서 전격적으로 문세영이까지도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 자, 8번 와츠빌리지는 선행 후에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 8번 와츠빌리지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번에 여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마필이 2두가 있는데, 자, 먼저 3번 과천 샤이닝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지난번 경주 자체가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던 마필이에요.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의외로 선행력은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위권 전개를 한 뒤
종반 탄력이 하강을 했지만 나름대로 종반 탄력은 여전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선 이 편성에선 무조건 되는 마필이에요. 과천 샤이닝이란 마필. 정상적인 주기에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출전을 하고 있고, 자, 이 편성에서 지하주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총력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3번 과천 샤이닝은 무조건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거든요. 자, 다음은 10번 맹산호랑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조 때도 사실상 공백기에 따른 전력 탐색으로밖에 봐줄 수가 없었는데 이번 경주에도 림프관염이라든지 설열창정이란 병력으로 인해서 또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1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이 사실 마필의 기본 잠재력은 굉장히 우수한데 마필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병력에 시달리면서 출주 주기가 깨어진 모습이라 과연 이번 경시 어느 정도의 경주력 신장된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편성은 그냥 8번 놓고 3번 과천 샤이닝 단통으로 때리고 8 놓고 10번 맹산호랑이 요 정도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9번 오플리브 라이스타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마필보다는 3번 과천 샤이닝이나 10번 맹산호랑이의 잠재력을 좀 더 믿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도 아니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교차 4경주인데 이 편성 자체도 무조건 맞힐 수 있는 경주예요. 이건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와일드 명운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주에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지가 변수의 마필입니다. 자, 1400으로 거리가 늘어났지만 직전 경기는 선행이 아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자, 이 종반 추임력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봤을 때 가장 출중한 두 수 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충막감으로 읽어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문제는 상대방입니다. 강축에 대길 없다는 말도 있는데 어찌됐든 5번 뉴 레코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력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마필이긴 한데 종반 뚝심은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에요. 자, 그리고 출전반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래도 능력을 근간에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6번 선봉신화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편성에서 지난번 경시에 다소나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차피 직전 경시 5번 뉴 레코드라든지 자, 여기에 6번 선봉신화라든지 같은 경주에 출전을 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시에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성은 오히려 5번 뉴 레코드는 받치는 정도로만 가져갑니다. 받치는 정도, 받치기. 왜? 요거는 연대예요. 연대기 때문에, 연대를 성립하기 때문에 요 조합은 웬만하면 방어 외에는 가져가는 막권이 아니고 그러면 6번 선봉신화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4번 스나이퍼 킹이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있긴 한데 다들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8번이 절세가인도 그렇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요 두 마필로 끝나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번, 6번 단통에 1번, 5번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경주. 나머지 이제 되는 마필들이 그나마도 7번 위대한 투원, 8번 절세가인인데 당연히 현장에서 나머지 한 마필은 넣고 빼기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 1번, 5번 단통은 때리고 싶지가 않아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받치는 정도만 고려를 해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7경주입니다. 일요제 7경주. 요 경주는 우리가 흔히 또 요거 찍어먹기 승부처라고 그러는데, 큰 배당이 나오는 경주는 아니지만, 5배에서 15배. 요 사이에 나오는 단통으로 때려서 찍어먹는 승부처를 우리가 찍어먹기 승부처라고 그러는데, 일요제 7경주가
바로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편성에서는 거의 단통곡 적중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니걸제시라든지 티즈토리아 이런 마필들이 강력하게 팔리고 선행형 마필들도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적중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는 무조건 찍어먹기 중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1호교차 7경주 한번 멋지게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인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부산교차 5경주 오너스컵 대상 경주입니다. 요거는 부산경마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예요. UCC 메인 승부처. 요거는요, 제가 아까 오너스컵에 대해서 초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이거 부산경마가 유리합니다. 부산 말들이. 그리고 여기에는 부산경마의 승부 의지도 더욱더 강합니다. 이건 거의 제가 보는 견지에선 그냥 대가리는 서 있잖아요. 대가리는 서 있으니까 여기 후차기를 2마리를 때려가지고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승부를 하고 여기에 실질적인 능력만 한두 정도만 가져가서 여기서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에서 한번 부산경마 왜 강타가 강한지 한번 제대로 된 UCC 승부처로 한번 때려보겠다. 완전히 깨짝을 내겠다. 자, 부산교차 5경주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8경주로 넘어갑니다. 8경주. 1호 8경주. 1호 8경주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3번 스피노라는 마필을 주목하고 싶으네요. 물론 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 당연히 팔릴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2번 와가 좀 팔리겠죠. 2번 와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2차과 3차를 차지하면서 안정된 전력을 보여줬고 능력상으로도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2번 와도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스피너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편성 자체도 사실상 아주 빠른 마필들은 없는 편성이에요. 자, 그나마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7번 챌린지 콘셉트인데 근간의 컨디션이 바닥을 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갈 수 있는 놈이 5번 예코루프스타와 그나마도 이제 2번 와인데 와는 전개의 능력상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3번 스피노라는 마필인데 요거는요 기복을 크게 보여주다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페이스로 돌아온 마필입니다. 그리고 출전마 중에서 취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 1800경주에서 막판 취임력으로 스피노가 날라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3번 스피노는 2번, 3번 단통입니다. 요거는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2번, 3번 단통에 여기에 어느 마필을 가져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4번 노피어를 가져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5번 에코로프스타를 가져가느냐인데 저는요 4번 노피어를 한번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이 마필이 어느 시점에선가 조교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 말이 굉장히 뭐랄까 옛날에 좀 뻣뻣한 모습이었는데 말이 계속적으로 걸음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언제 한번 때릴 것이냐 요것만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노피어가 이 편성에서 충분히 보병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1호제 8경주는 2번 와에 3번 스피노 2번 3번 단통입니다. 여기에 계속적으로 조교가 향상되고 있는 4번 노피어를 놓고 4 놓고 2번 3번 요것만 가져가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무난히 적중이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강타 1호 경마의 이제 실질적인 그 승부처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부터는 이제 1호 교차 6경주, 교차 6경주가 부산 경마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부산 경마 두 번째 승부처. 요 승부처도 때려볼 수 있는 게 GC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오너스컵보다도 더 어려운 경주고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마필. 그야말로 절대적인 혼전입니다. 인기 능력차 굉장히 미세한.
여기에 제가 맞춰드린 마필들이 다 출전하고 있어요. 요 근래 명운제약 맞춰드렸죠. 모닝크림 맞춰드렸죠. 노이알액티브 계속 맞춰드리고 있죠. 자, 여기에 또 청춘불패 나오고 있죠. 여기서 누가 실질적인 능력마냐. 이게 차세대의 주역을 따지는 경주인데 요 6경주 한번 제대로 된 승부처럼 강타가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9경주입니다. 자, 1호제 9경주. 계속적으로 이제 후반부에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호제 9경주입니다. 자, 요 경주도 오늘 강타의 세 번째 승부처인데, 세 번째 중배당 승부처인데, 여기서는 팔리는 배당판에 인기만 연전하지 말아라. 절대적으로 안 팔리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는 능력권 발휘가 가능한 마필이고, 그동안 경주에서 못 갔던 놈들이 이번엔 무조건 올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인기만 연연하지 말고 승부수를 던져볼 필요가 있는 중배당 단통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호제 9경주 한번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강타의 갈리마를 갖고 승부수를 한번 해보겠다. 1호제 9경주 한번 멋지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호 10경주하고 1호 11경주인데 1호 10경주가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고 1호 11경주가 UCC 여기가 메인 승부처고 1호제 11경주가 UCC 준메인 승부처예요. 여기서 승부를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경주에서 한번 5-3마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는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오늘 경주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어렵고 가장 혼전 양상의 경주예요. 1군 경주, 국산 1군 경주. 여기서 한번 강타가 제대로 된 배당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꽂아드리고 싶고, 마지막 경주는 밋밋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딱 2마리가 눈에 띄는 경주예요. 중배당 단통이 띄는. 그러니까 UCC 메인, UCC 준메인인데 이 요즘 금토일 마지막 경주를 강타가 모두가 마지막 승부처를 맞춰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10경주, 11경주 오시면 돼요. 경마를 잃어서도 여기서 인생 역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강타를 찾아주시면 이 편성에서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완전히 상황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1호 10경주, 11경주 멋진 승리를 위해 아자아자 화이팅을 위해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